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평행사변형은 어떤 사각형이죠?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그럼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평행사변형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일단 평행사변형에서 우리 친구들이 밑변이 어디냐라는 걸 잘 찾아야 되는데 딱 오해하기가 쉬워. 이 밑변이라는 건 아래 있는 변 같잖아요. 밑에 있는 변이니까 아래 있는 변을 말하지 않나? 얘가 밑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평행사변형에서 뭐라고요? 평행한 두 변을 일컬어 밑변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평행한 두 변. 아니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도 평행하고 이렇게도 평행한데 그럼 어느 쪽이 밑변인가요? 자, 둘 다 가능합니다. 이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두 변을 밑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집니다. 자, 높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밑변을 정했다면은 이 밑변을 땅에 두고 평행사변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이 키 좀 재보자. 우리 키 재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의 밑변에서 다른 한 변까지 이렇게 수선을 그어줘서 이 수선에 이제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그어줘도 되고 밖에서 그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어줘도 결국 높이는 다 같은 길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밑변을 이렇게 위아래 변이 아니라 얘네들을 밑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높이가 뭐가 될까? 많이들 착각하는 게 어떻게 착각하냐면 아, 밑변 이어주면 되니까 얘가 높이요 라고 생각합니다. 삑, 절대 안 되고요. 이 밑변에서부터 다른 한 변까지 수직으로 이르는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수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자, 우리 친구들 자를 이용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가 높이예요. 얘가. 이해됐죠? 그래서 밑변에 따라 높이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우리 친구들이 일단 잘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넓이 구할 때 일단 단위 넓이를 한번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 한 칸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런 평행사변형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 단위 넓이라는 건 정사각형 모양인데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비스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사각형 모양의 단위 넓이로 모두 똑바로 다 덮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덮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딘가? 자, 여기서 쭉 삐쭉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잘라서 가운데가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아, 세 칸씩 세 줄로 덮을 수 있어.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양쪽에 있는 두 개는 어떻게 처리하지? 자, 근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길이도 같고 또 이제 각도 살펴보면은 지금 이렇게 잘라낸 부분 있죠? 잘라낸 이 삼각형 두 개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얘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짠 이렇게 이쪽에다가 딱 붙여보면은 아, 단위 넓이 3개로 덮을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따라서 1제곱센티미터를 하나씩 세어보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 삼각형 모양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러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이게 몇 개씩 몇 줄로 덮을 수 있냐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가운데 부분은 9개 그리고 이 삼각형 부분 2개에 이어붙여가지고 3개가 되는 거니까 12개의 넓이, 즉 12제곱센티미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런 넓이 다 하나, 둘, 셋, 3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 알아볼게요. 자, 먼저 잘라서 보면은 우리 친구들 양쪽을 다 자르지 말고요. 한쪽만 잘라서 얘를 이쪽으로 붙여보자. 짜잔. 아니, 모양이 무슨 모양 됐어요? 직사각형 모양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는데 이 가로는 처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 있죠. 잘린 부분이
잘린 부분이 1로 가면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가로는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로는 이 평행사변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높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논리적으로 잘 따라와요. 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 한쪽으로 붙였더니 직사각형이 됐어.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는 결국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네.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는데 가로의 길이를 차근차근 따져보니 결국 처음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바로 우리가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와 같아. 그리고 세로는 뭐랑 똑같다?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같아. 그렇다면 이런 과정, 단계를 거쳐서 결국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계산하면 되는구나.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그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드러난 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이제 그은 길이, 얘네들을 곱하면 되는 거였어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평행사변형을 점선을 따라 잘라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잘랐죠? 뚝 잘렸으면 여기가 이렇게 똑 떨어지겠고요. 원래는 이만큼 잘랐으면은 이 부분만 남았을 텐데 얘를 이쪽에다 그대로 이어붙이면 이러한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든 도형의 넓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5cm. 하나, 둘, 셋. 3cm.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15제곱cm가 1번에서 만든 우리 도형의 넓이가 되겠고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가 자르기 전으로 돌아가도 이 밑변의 길이 5cm죠. 높이 3cm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통해 5 곱하기 3, 15제곱cm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잘라서 붙여넣지 않아도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 먼저 확인합니다. 자, 밑변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이니까 고정된 변이 아닌 기준이 되는 변으로 세 변이 있을 때 세 변이 다 밑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높이는 뭐냐? 바로 삼각형의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밑변으로 정한 변을 아래다 딱 놓고 삼각형을 딱 세워 놓는 거예요. 땅에 세운다고 했을 때 높이는 이 삼각형의 키를 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밑변이 2변이야. 그럼 너 여기에 잠깐 서봐. 그런 다음 여기에서부터 키 잴 때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수직으로 이어지는 선분의 길이를 재잖아요. 이처럼 머리 끝부터, 그러니까 요 꼭지점이라는 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이 머리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끝까지, 밑변까지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변이 높이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 변을 밑변으로 한다면 이 변이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각이 직각인 직각삼각형에서는요, 직각을 낀 두 변이 서로 밑변과 높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높이를 여기서 이러한 삼각형만 자꾸 보다 보면은 높이는 이렇게 삼각형 안쪽에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러한 둔각삼각형에서는요, 만약에 이 변이 높이잖아요? 밑변이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마주보는 꼭지점이 여기겠죠? 그럼 키 잴 때 이렇게 재야 되겠죠? 그래서 밑변의 연장선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진 이 높이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있던 어떤 하나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이 변을 내가 밑변이라고 정하자. 그러면 그때 높이가 뭐가 되겠어요?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가 밑변이 되겠고, 만약에 나는 이 변을 밑변으로 할래요 라고 한다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 여기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 여기 이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겠죠. 선생님 저는요 그냥 이 변을 밑변으로 할래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높이는 이와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밑변이 어느 변이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뭘까? 먼저 첫 번째는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하여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앞에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고 또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쌍둥이 삼각형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돌려서 붙이면 얘가 뭐가 되냐? 뭐가 된다? 바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 삼각형의 넓이겠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처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겠고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처음 삼각형의 높이와 같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에 나누기 2를 하면 된다.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쌍둥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어붙여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요. 그냥 하나에서 잘라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볼래요? 높이의 반이 되게 밑변과 평행하게 딱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뾰족한 부분이 삼각형 부분을 싹 돌려가지고 여기다 이어붙이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처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겠고 높이는 어때요? 처음 삼각형의 높이의 반이 되겠죠. 따라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방법은 달라도 결국은 같은 공식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삼각형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삼각형을 잘라서 어떻게? 밑변을 얘라고 하고 높이를 얘라고 하면 높이의 반이 되게끔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은 어디냐면은 아랫부분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남을 거예요. 이렇게 남고 이 뾰족한 이 삼각형 부분 옆으로 붙이면 이렇게 붙여지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삼각형을 점선을 따라 잘라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은데 밑변의 길이는 몇 칸? 여기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그렸죠. 여기도 네 칸이니까 똑같이 그렸죠. 그래서 4. 그 다음에 높이는 삼각형의 높이에 처음에 4칸이었는데 그거의 반이니까 2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높이의 반이다. 삼각형의 높이가 4였는데 그거의 반, 나누기 2다라는 거죠. 그럼 4 곱하기 4는 16이고요. 16 나누기 2는 이제 8이 되면서 8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모양이 달라도 넓이가 같을 수 있어요. 보세요. 밑변의 길이가 같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직선 그려볼게요. 근데 밑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10cm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둔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만약에 8cm라고 했을 때 이 둔각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8cm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얼마예요? 8cm죠. 이렇게 예각삼각형 그려볼게요. 이 예각삼각형의 높이 여기서 이렇게 수선 그으니까 8cm죠. 그래서 평행선 안에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을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데 모양은 달라도 지금 그려낸 모든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아서 넓이가 같다.
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 볼까요? 자, 우리 마름모란 어떤 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마름모 하나 그려볼게요. 가오리처럼 생긴 것도 이제 마름모니까 짠!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친구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각선을 하나 딱 긋잖아요? 그러면은 삼각형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두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는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둘 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그어볼게요. 우리 마름모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가 이등분하고 또 서로를 반으로 나눕니다. 거기에다가 이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우리 친구들 대각선 두 개를 그으면은 직각삼각형 네 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네 개의 직각삼각형이 모두 모양과 크기가 같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자, 우리 마름모를 잘라서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대각선 하나 딱 그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똑 떼어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가 붙여볼게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니, 근데 무슨 모양이 돼요? 바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얘가 마름모의 넓이겠네. 그죠? 자, 좋아. 그러면은 이 한 변의 이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될까? 이 밑변의 길이는 바로 이 길이 뭐예요? 여기서 떼었을 때 얘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한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되나요? 이 길이 어디였어요? 떼기 전에 처음 대각선에서는 얘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마름모라는 거는 대각선 두 개 그으면 서로가 서로를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아래로 오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바로 이 다른 대각선의 반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하, 마름모의 넓이는 잘라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겠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처음 마름모의 뭐가 된다?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고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의 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대각선 두 개 곱하고 나누기 2. 자, 우리 친구들 요 나누기 2 깜빡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요거 주의해 줘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마름모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 마름모가 어떤 직사각형 안에 꽉 갇히게 자, 꼭지점을 지나고 이렇게 평행하게 딱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친구들 이 가로는 직사각형의 가로는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죠? 그리고 세로는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마름모를 둘러싼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당연히 직사각형은 마름모보다 훨씬 크니까 넓이가 넓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나눠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서 직사각형에 얘가 반 나눠지고 여기서도 나눠지고 여기서도 나눠지고 자, 이 넓이 같고 이 넓이 같고 이렇게 같으니까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이 마름모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는데 가로는 처음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 세로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야, 방법은 달라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꼭지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마름모의 넓이의 몇 배다? 2배예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거꾸로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이야. 그러니까 가로는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요. 몇 칸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세로는 다른 대각선. 이 길이와 같죠? 하나, 둘, 셋, 넷, 4.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6, 4, 24 나누기 2니까 1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자, 일단 사다리꼴이 어떤 사각형이냐? 그러니까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물론 두 쌍이 있으면 얘는 평행사변형인데 이렇게 평행한 변이 한 쌍이 있는 이 사각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처럼 사다리꼴도 밑변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밑변이 뭐냐? 아래에 있는 변이 아니라 평행한 두 변을 말한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변이 두 쌍이니까 두 쌍 다 밑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쌍만 있는 이 사다리꼴이라면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일컬어 바로 밑변이라고 해요. 근데 게다가 위치에 따라서 윗변, 아랫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윗변하고 아랫변은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위에 있는 변을 윗변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변을 우리가 아랫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정된 변이 아닙니다. 볼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다리꼴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변이 그럼 윗변이고 긴 변이 아랫변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평행한 두 변 중에 내가 하나의 밑변을 그냥 윗변이라고 정하면 다른 한 변이 아랫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고요. 자, 그다음에 높이라는 거는 사다리꼴에서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우리 이제 높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성 요소도 알았으니까 넓이 구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자기랑 쌍둥이 사다리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윗변하고 아랫변을 싹 돌린 뒤집은 형태에서 붙이면 짜자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 처음 사다리꼴의 넓이겠죠? 평행사변형은 밑변의 길이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가 아랫변 3칸짜리 아랫변하고 그 다음에 5칸짜리 윗변이 있어. 근데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를 붙였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아랫변하고 윗변을 합한 길이가 되는 거죠. 위아래 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처음에 이 사다리꼴의 높이하고 같아요. 아, 그러면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더한 다음에 높이를 하는 게 이게 만들어지는 여기까지가 만들어진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고 여기에다가 나누기 2만 하면 되겠다. 좋아.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지만 사다리꼴을 잘라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보자. 자, 사다리꼴이 이렇게 윗변 아랫변에 있으면요. 높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반이 되도록 이렇게 잘라요.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여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요? 짜자잔 얘도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은 우리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또 반이 처음 사다리꼴의 넓이였지만 얘는 잘라갖고 붙이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사다리꼴의 넓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해보자. 일단은 밑변의 길이는 윗변하고 아랫변의 합 얘도 똑같이 되는 거고 높이는 처음 사다리꼴의 높이의 반이 되는 거. 왜? 우리가 반이 되도록 쓱쓱 잘랐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윗변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의 반을 곱한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때요? 과정은 조금 달랐지만 방법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결론이 뭐냐? 윗변하고 아랫변 더해 높이 곱한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친구들 깜빡 자주 많이 합니다. 나누기 2까지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 친구들 사다리꼴에서도 당연히 윗변, 아랫변 그리고 높이를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계산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높이를 우리가 잘 표시해 보는 겁니다. 자, 보기와 같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표시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높이라는 거는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평행한 두 변, 즉 밑변을 찾아서 수직으로 이어주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평행한 두 변이 어디 있어요? 얘랑 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변에서 우리 친구들은 직각, 삼각자를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직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이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된다라는 거. 물론 위치는 상관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이렇게 그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변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이 선분만 잘 표시해 주세요.